오늘은 고려 청자의 화려함과 조선 백자의 소박함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노라. 화려함 속 소박함이 매력, 더함에 드러낸 매력, 그 아름다움을 논하노라. 오늘도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단원 FM 88.7MHz 화화의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 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우아한 척 그러한 말투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운치가 있었나요? 운치라고 했지만도 운치가 뭡니까? 저도 잘 모르지요. 암튼 이렇게 우아한 척을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백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이 향기 김용실 작곡 출강을 검은고 음률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구나.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는구나. 백의 민족 하얀 옷자락 공중에 휘날리며 아름다운 춘선 도도한 학이 따로 없구나. 그렇습니다. 북한의 작곡가 김용실이 흥남재련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 만든 곡으로 김용실은 이 곡을 위해서 실제 재련소에서 얼마간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출강이란 말은 그대로 쇠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이 곡이 만들어진 북한에서는 정작 고문곡 음악이 잘 연두되지 않지만 이재환이 제일동포로부터 출강의 악보와 테이프를 입수해 95년에 소개하면서 이후 국내 연주자들이 즐겨서 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거문고 곡들의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인데 반해서 출강은 사박자의 힘찬 안땅 장단을 써서 전곡에 전반적으로 기운이 넘치고 빠른 박력 있는 일장을 통해 각종 비철 금속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삶을 활기차게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의 이상은 앞선 악장과 대비되는 서정적인 선율로 메나리조 민요와 비슷하며 노동이 고단함을 나타내는 듯 처연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다시 이어지는 활기찬 장단 3장으로 마무리하며 끝난다고 합니다. 들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통적인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최고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고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려는 왕건이라는 사람이 신라 말에 분열된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여 세운 왕조로 919년부터 1392년까지 존속된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나라이며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존속한 나라입니다. 고려는 불교를 많이 숭상했고 조선은 유교를 많이 숭상했습니다. 또한 고려는 조선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었고 조선은 그에 비해서 많이 보수적이고 신문제가 심했습니다. 여자의 지위를 보더라도 그 차이가 확연하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여자는 제가가 가능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후대에 갈수록 여자는 제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수조를 강요당했답니다. 또 고려시대에는 여자도 제사를 지내고 재산도 평등하게 나누어 가졌으나 조선시대는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으로 남자, 특히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여자는 결혼해서 나가면 남 취급을 받았답니다. 이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습관은 지금도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겠으나 아직도 남존 여비 사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다른 사회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청자와 백자였다 이러한 이야기였고요. 청자가 백자보다 먼저 유행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자에서 백자로 바뀌는 시기는 14세기부터 15세기에 걸치는 때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기간에 도자 문화, 도자기 문화입니다. 청자에서 백자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려, 불교, 청자에서 조선, 유교, 백자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자의 색은 왕조나 종교와 인과관계는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자를 대체한 백자는 물리적, 화학적 기능은 물론 장식, 조명 등 모든 요소에 있어서 더 한층 차원이 높아진 고품위 소재였다고 합니다. 자, 청자, 백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보석 님이 신쾌 동류 거문고 산조 부분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신궤동료 검은고 산조는 신쾌동이 백남준으로부터 가락을 전해받은 뒤 이에 자신이 창작한 새로운 가락을 더하여 만든 산조라고 합니다. 신쾌동료 검은고 산조만이 갖는 특징은 평, 우조가 많은 손이 굵은 가락, 호쾌하고 명확하게 구분된 술대법,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는 농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새소리 좋은 곳에서 좋은 물로 빚은 술을 좋은 청자에 백자에 담아 한잔하고 싶구나. 운치 한번 좋구나. 좋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플하나 화려하고 품위가 있다. 자, 그럼 그러한 고려청자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청자 한마디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 색깔이 도자기죠. 고려청자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심플합니다. 그러나 우아합니다. 즉 심플한 속에 내재되어 있는 화려함과 우아함이 있다. 즉 화려하나 과하지 않고 심플하나 심플하지 않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청자는 푸른 빛을 띠는데요. 그것은 흙과 재물에 포함된 처리 성분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고려 청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푸른 빛이 자기를 다 통틀어서 그렇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려시대에는 청자를 사기, 정자, 녹자, 청도기, 청사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차츰 청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릇이 표면에 입혀진 유약이 푸른 빛에 달아서 청자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실제로 청자의 색은 제작 기술의 발전 정도나 품질, 청자를 생산한 지역의 흙 성분, 번조 온도, 특히 가마안이 산화, 환원의 번조 분위기에 따라서 담청색, 담녹색, 회녹색, 청회색, 녹황색 등등 매우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잘 만들어진 청자의 푸른색은 비취호기 색과 비슷하다고 하여서 비색이라고 불렀으며 처음에 청자를 만들었던 중국인들도 천하제일이라고 칭송할 정도로 색이 이뻤다고 합니다. 고려의 시호 이규보가 아름다운 청자는 열에서 하나를 뽑을 만큼 어렵다 라면서 그 솜씨는 하늘이 조화를 빌린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완성미를 청자에서 발견하였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이 조화를 빌려 만든 것 같은 고려 청자의 완성미는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절대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자 시대의 한국 사회는 물론 중국의 상류 사회에서도 고려 청자를 향한 동경과 찬사가 높았는데요. 이러한 당시 풍조는 청자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완성미를 획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청자에 나타나는 비색, 유태화, 조형 의상의 특징들은 불교적 이상세계를 동경한 고려 귀족 사회의 미의식이 반영된 결과로서 이러한 미적 특징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순화시켜서 안정성을 갖게 하는 예술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려 청자는 우리 선조들이 높은 과학기술과 문화적 역량, 그다음 이런 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데요. 자, 그 다음 우리 백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 님이 암행어사 출도요를 듣고 가겠습니다. 한 1분 남짓해서 너무 아쉽지만 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의사 출두요. 사령들은 나발 읽고 주먹쥐고 홍인 대포도 종을 읽고 입방포로 이마가 서로 막고 흩어지고 흩어지고 비죠. 죽을 일 난도 발등 발표에 안 빠져서 아이고 난도 아무의 헌금도 우르르르르르르 아무리 물 큰일 났다. 해 같은 맘배를 달같이 들어매고 달 같은 맘배를 해같이 들어매고 해 같은 맘배를 달같이 들어매고 달 같은 맘배를 해같이 들어매고 해 같은 맘배를 달같이 들어매고 달 같은 맘배를 해같이 들어매고 당분간을 도다니며 암행의사 출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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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행의사 출동 톱신다. 제가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것 최고입니다. 세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하나 없는 시상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럼 극한 절제된 백자의 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자는 순백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유약을 입힌 다음 1300도나 되는 고온에 구워낸 도자기로서 조선시대에 꾸준히 만들어서 사용되었고 조선인이 도자기 문화를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이 백색이 단아하면서도 절제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유교적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새 왕조와 사대부들의 사상과 생활에 그 당시에 매우 맞았다고 합니다. 조선 백자의 역사는 나라에서 백자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관녀, 즉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인데요. 그 설치와 운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으며 관녀는 왕실과 중앙관청용 백자 제작을 전담했던 사흥원이 분원을 이고 1883년 민영화되기까지 조선 백자의 산실이었다고 합니다. 관료가 그렇죠. 자, 그럼 백자가 탄생하는 배경이 된 유교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소희 명창님이 부르신 아리랑입니다.
진정한 화려함 없는 절지된 속에 미소, 강인한 대쪽 같은 우리 민족이 본연의 소리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유교와 성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정말 유교의 영향을 깊게 받았는데요. 유교는 춘추시대 말기에 태어난 공자라는 대승이 별채된 일원이며 공교, 공자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을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 정치학이며 수천 년 동안 중국, 한국, 일본 등을 지배해온 동양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가장 큰 핵심은 인, 곧 효이며 제라고 하여서 인의 근본을 가족적 결합의 윤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육친 사이에 진심에서 우러러나는 애정을 강조하는 한편 그것을 인간 사회의 질서에는 조화적 결합의 원리로 삼고 정치에서도 전개시켰다. 그것은 춘추시대 말기 인간주의적 풍조의 영향을 받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성에 주목하고 거기서부터 현실 사회의 혼란을 구제하려고 하였다. 저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간의 선한 마음이 모든 것이 근원이다.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갈래로 나온 것이 성리학인데요. 이것은 정말 조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강하게 받아들인 대표적 나라였는데요. 여러 차례 진행된 전쟁과 사회적 혼란과 이러한 성리학의 영향으로 화려함은 쓸데없는 것이나 여사스러운 것으로 취급이 되어서 사치를 거부한 극도로 절제된 심플한 백자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탄생한 백자는 말 그대로 절제됨이 심플이 극치인 정말 순도, 백이 순 백자였지. 만도요? 그런데 19세기 당시 사회 일각에서는 순 백자만을 지향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반 백자 기술을 도입하여서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이 있는 백자도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각이 점차 확산되었고 또 시장 경제도 발달하면서 다양한 기종과 문양이 후기에 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백자, 순도, 순백자에 대한 선호는 끝까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지요. 이러한 절제된 깨끗함을 추구하는 정신은 옷과 생활 습관에서도 볼 수 있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하얀 옷을 즐겨 입고 사치함을 거부했으며 깨끗함의 상징인 백색 잔을 쓰며 순백을 좋아했지요. 생각해보면 전통 의상을 보더라도 하얀 저고리에 검은색 갓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흰색과 검은색이 절제된 그러나 참으로 넘볼 수 없는 미적 조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선 헌종 때의 학자 이교경은 저서 오주연 문장전 산고에서 우리나라 자기는 결백한데 그 장점이 있다. 여기 그림을 그리면 오히려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 백자는 기능미를 살려서 간결하고 소탈하고 단정하고 정직하며 그 속에 유머와 해악이 있고 언제나 자연스럽고 언제나 익살스러우며 단순하지만 간결하지만
그것에 그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수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천재 박거은 양이 가야금 버전 백만송이 장미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순수한 것은 순수한 대로 다른 불필요한 것은 더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한 것이 되겠죠. 저도 좀 그러한 편입니다. 순도 100% 순 백자가 좋습니다. 극한이 심플한 그 극한된 유한한 아름다움이 좋습니다. 유한이라고 함은 극한이 순도 100%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유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백자라고 다 극한이 아름다움만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백자는 청자보다 더 든든하여서 그 치밀질, 밀도죠. 매우 우수하다고 합니다. 하여 민간에서도 질이 조금 좋지는 않으나 현실성이 좋은 백자들이 많이 유행되어 가정집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자와 백자는 그 시대적 풍격에 따라서 변화를 도모해 왔는데요. 이러한 것이 예전에 귀했다면 지금도 억수로 비싼 고급스러운 청자 백자를 집에 둘 수는 없지만 저렴한 도자기 그릇들은 많이 쓰지요. 이건 제 여담인데요. 제 기억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도 있었어요. 국립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그런 박물관에서 보았던 푸른색 빛을 띤 그릇 또는 백색의 푸른 무늬가 넣은 것 같은 그런 푸른빛이 도는 그릇으로 밥을 먹고 국을 마시고 그랬답니다. 아이고, 그 후 국립박물관에서 거의 똑같이 생긴 도자기 그릇을 보고 제가 하나 정도 두었더라면 하는 발칙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 돈에 홀려서 조상님도 팔 뻔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 혼탁한 영혼을 씻어내는 음료를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김영님 가수님이 세타령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잣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순전에 풍년새 상류국신 부인 저 수리 피조물새들이 농청하다 배짝을 지어 생긋생긋이 날아든다 저숙국새가 운다 울어 울는다 이 산으로 가면 쑥쑥쑥쑥 저 산으로 가면 쑥쑥쑥쑥
저도 저렇게 노래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하고 싶은데 파스하고요. 아무튼 제 착각일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인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김삿갓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산골의 가난한 농부집에 하룻밤을 묵었지요. 가진 것 없는 주인이 저녁기는 멀건 죽밖에 없었고 대접할 것이 없어서 너무 미안해하는 주인장을 보고 이 김삿갓은 시 한 수를 지어주었습니다. 물론 주인은 글귀를 모르니 그 시의 의미도 알지를 못했겠지만 김삿갓은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재미삼아 한자 공부도 겸해서 한시 한반 우와 한척 읽어보고 나서 그 의미를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송반 죽일기 정광 운영 공배회 주인 막도 무안색 오해 정산도 수레. 세상에 무슨 뜻이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설을 한번 봐야 되겠죠. 죽 한 그릇. 네 다리 소반 위에 멀건 죽 한 그릇. 하늘의 뜬구름 그림자가 그 속에서 함께 떠도네. 주인이여 면목이 없다고 말하지 마오. 물속에 비치는 청산을 내 좋아한다오. 그렇지요. 가난에 찌든 주인이지만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내치지 않고 없는 형편 다 털어 죽 한 그릇을 내왔으니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워 천하의 김삿갓이 이렇게 멀건 죽 속에서도 운치 있는 청산을 보았겠으니 찢어지게 가난한 주인장의 그 마음이 그려낸 천하의 명시가 아니겠더냐. 그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겨진 멀건 죽이지만도 마시면서 행복했을 시인의 마음이 오버랩되어 느껴지는구나. 그 당시 김삿갓의 시에는 부잣집이 인색하여 나그네를 팔이 쫓듯 쫓아냈으니 그에 관한 시도 있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놈이 더 인색하고 정이 없다? 미안합니다. 그것도 사람 나름이겠죠. 시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이건 너무 재미있어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도 김삿갓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는데요. 그 상황을 재미있게 시로 남겼답니다. 농가에서 자다. 골짜기 따라 종일 가도 사람을 못 보다가 다행히도 오두막집을 강가에서 찾았네. 몸바른 종이는 여와 시절 그대로고 방을 쓸었더니 천황씨 갑자년 먼지일세. 고무 튀튀한 그릇은 순 임금이 구워냈고 불그리한 보리밥은 한나라 창고에서 묵은 것일세. 날이 밝아 주인에게 살해하고 길을 나섰지만 지난밤 겪은 일을 생각하면 입맛이 쓰구나. 여기에서 나오는 여와는 중국 전설에서 나오는 천지를 만들었다는 인물이고 천황씨는 전설에 나오는 고대 중국 임금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문을 바른 종이와 방에 쌓인 먼지는 억만년 전이 것이고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긴 불그리한 보리밥도 한나라 즉 아주 오랜 세월 창고에서 묵은 쌀이었으니 그 밥맛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입맛이 쓰구나. 빌어먹는 신세이지만도 그래도 그 밥의 맛이 정말 끝내주게 맛이 없었다. 네, 그렇게 되겠죠. 김삿갓님이 해탈적 해하게 그만 읽다가 제가 뿜었습니다. 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시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는 것이 별거 있겠더냐, 별거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요 군밤 타령 대령이여.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지 마세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얼싸던 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곰밤이여 에라 생률밤이로구나 눈이 온다 눈이 와요 이 산 저 산에 얼싸 흰 눈이 온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곰밤이여 에라 생률밤이로구나 괜찮죠? 제가 생각해도 괜찮게 부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입에서 좀 불렀던 노래라서 네, 이거는 좀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다는 안 되고요. 한 요 정도는 네,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네, 그만 놀고요. 다시 네,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자와 백자 사이에는 분청사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분청사기는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한 양식인데요. 하지만 그 과도기는 잠깐은 아니고 고려말 청자로부터 변모 발전하여서 조선의 태조, 정종을 거쳐 태종 때에는 분청사기 특색이 현재해져서 15, 16세기 약 200여 년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청사기는 투박합니다. 회색 또는 회흑색이 태토 위에 성선된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에 유약을 씌워서 구운 조선 초기 도자기라고 합니다. 분청사기는 삼감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삼감기법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든 다음에 조각칼로 문양을 새긴 다음에 자토, 백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넣어서 생긴 문양을 문양으로 메운 다음 유약을 발라서 구워낸다고 합니다. 이 상관기법은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만들었으며 특히 13세기 몽골이 침입하였을 때 강화도에서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네, 우아하지도 못하면서 우아한 척, 네, 고상한 척을 하면서 했나요? 아무튼 우아함과 삼천리 거리가 있는 아니 산만리요 거리가 있는 매우 우아하지 못한 우아한 척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루 방송을 하고 있는 나 왕초보 DJ 화화와 함께 알아본 진실되게 우아하고 극도로 고상한 극한이 절제된 아름다움이 상징인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낸 고려 청자 백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땠나요? 괜찮았었나요? 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셀프 칭찬. 네, 늘 셀프 칭찬입니다. 그렇죠? 이래저래 오늘도 참으로 네, 이런 왕초보의 정말 허술한 방송을 또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진실된 사랑도 여전히 변함없이 시냇물 마냥 절절절 흐르고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도 사랑하는 멋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단원 88.7MHz 왕왕 초보 DJ 화화의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 두 곡을 연속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설이 타령과 달타령을 듣고 가겠습니다. 시구 시구 들어간다 소리 시구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와서 분바가 들어간다 분바가 들어간다
잠이 났다